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6월 10일부로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오는 7월 1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고 22일에는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시내버스 파업을 벌였다가 종료된 이후 2023년 1분기 중에는 천연가스비 미납으로 차량 운행이 한동안 불가능하여 전세버스를 통한 대체 운송까지 하는 등 위기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파산은 목포 시내버스가 오는 7월부터 정식으로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해 운행하기로 결정한 지 약 2주 만의 일입니다. 2월 12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3호선 신형 열차에 대한 이슈가 조명됐습니다. 지난 연말 3호선 열차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수소 차량 사업소에 있었던 열차 배전반에서 불길이 번지고 직원들이 자체 진화했으나 김종길 의원은 이걸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은폐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구 사장은 차량 사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를 안 해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함을 밝히며 전체 조사 실시 후 관계자 10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보존이 필요한데도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열차를 다원시스 공장으로 반출했고 증거 물품조차 다원시스가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없었다는 점을 기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3호선 전동차 화재 사고 발생으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한국화재학회에 원인 규명을 의뢰했으나 밝히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전동차는 지난 2022년에 다원시스가 150량 규모로 납품했고 5와 7호선 열차 구매 계약도 수주했는데 원인 불명으로 문제 회복 여지가 없고 제작사에 책임지게 할 수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초경에도 한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당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미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었고 철도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도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기후동행카드와 동행버스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최재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환경보호 효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그린워싱으로 보고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면서 자가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 교통비 지원 사업이고 시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발언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과 도시교통실장은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기후변화와 동행하는 게 맞다며 이름을 바꾸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승용차 이용객이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동행버스를 두고는 당위성 확보가 지적됐는데요. 최 의원은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예산 부담은 없는지 예산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발언했는데요. 실장은 생활 패턴에 영향을 받는다며 재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TBS 방송국에 대한 차선책, 한강교량 투신 방지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해석도 시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공항 착발 검암역 경유 KTX의 운행 재개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인천공항 착발 KTX는 2014년에 최초로 운행을 개시했다가 평창올림픽 종료 이후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운행 중단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고 인천에 KTX를 비롯한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지난 11월에도 검암역 경유 KTX 운행 재개 추진의 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항철도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에 영향을 미쳐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또 검암역 승강장 공사로 인해 KTX 운행이 어려운 점을 들어 인천공항 착발 KTX 운행 재개에 소극적입니다. KTX가 지나가면 공항철도가 비켜줘야 해서 공항철도 횟수가 감축되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KTX 청룡과 같은 열차라면 고상홈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기관과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 도심 간을 잇는 태원공항 리무진의 버스 노선이 운행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태원공항 리무진은 적자를 이유로 이달 말까지 영업한 후 운행 면허를 반납하겠다며 시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김해공항 노선은 전체 공항 이용객의 1%도 안 되는 9301명만 이용했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승객 수도 줄고 노선 수도 줄었습니다. 공항 주변 사설 주차장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여러 명이면 택시가 낫다는 인식도 확산된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적자 보전 방안으로 태원공항 리무진에 연간 9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운영사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인천공항행 버스 수요는 늘고 있으며 부산시는 이용객 솔리 무료를 표했습니다.
경북 경주시가 안강읍에 공영 시외버스 정류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안강읍 산대리 일대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건설해 12월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안강 시외버스 터미널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면허를 반납하면서 간이 정류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안강 일대 방문객의 불편이 이어졌고, 이에 경주시가 정류장 건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강원도 삼척 종합버스 정류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삼척시는 6월 13일에 정류장과 파이오니아 홀딩스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공동투자, 터미널 통합, 현대화 등과 관련한 협력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1984년에 완공된 이 정류장은 그동안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이미지 저해 등의 사유로 현대화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삼척시는 그동안 각종 편의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터미널로 개발해 이전 추진 중인 삼척의료원과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왔고, 이번 협약식 이후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도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곡성, 장성 등 5곳의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소방 설비 보수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구 경북 간의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8개 시군이 참여한 대구 경북 광역환승 사업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는데,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될 오는 12월에 광역환승제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와 경산, 영천 간은 시행 중이며 김천, 구미, 청도, 고령, 성주, 7국이 신규로 참여합니다. 지난 3년간 수도권 광역버스의 신규 수소버스 도입 비율이 1%에 그쳤습니다. 이의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2021에서 2023년에 신규 등록한 광역버스들 가운데 수소버스는 1% 비율에 해당하는 182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차를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계획을 밝혔으나 경유버스 대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각각 2배, 4배 더 가격이 비싸고 인프라가 부족하여 도입이 더뎠습니다. 출근 시간대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이 이용객 폭주로 예약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예약 앱 미리의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이용률 높은 M버스 노선의 출근 시간대 좌석은 매일 매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광역버스 자리를 예약해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론칭된 서비스이나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 개수가 아주 적고 유연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앱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시민들은 수요에 맞게 증차를 해야 해결된다는 의견을 냈고, 전문가들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증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전철 3호선에서 여장을 한 남자가 현금을 빼앗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1일 밤 10시경에 치마를 입은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큰 소리로 위협하고 현금을 낚아채듯 빼앗고 소리를 질렀으며 다른 승객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1, 4, 5호선에서도 같은 남성을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 남성은 13일 오후 4시 10분경에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검거됐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연신내역에서 작업하다가 감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집단 해고와 무관하지 않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청에서 집회를 열고서 이런 사고는 대량 집단 해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원 감축으로 현장은 허덕이는데 2인 1조 안전수칙이 있다고 변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합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제도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 결근했다며 36명의 간부를 해고하고 4명을 정직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부전마산선 개통 뒤에라도 도시철도 형태 열차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부전마산선의 준고속과 일반 열차 투입까지 결정됐으나 지하철처럼 출퇴근이 가능하고 수시로 탈 수 있는 열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도시철도 형태 열차로 운행할 시 배차 간격 15분, 요금 3,000원이 예상되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 낮게 나와 어려움을 겪었고 진척도도 없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경산시 연장구간 정체역의 이름이 긴 점을 들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최근 역명 단순화를 지시했습니다. 하얀까지 연장되는 구간의 역명이 지난해 11월에 결정됐으나 지역명과 대학명을 모두 사용해 최소 8글자 이상이 됐습니다.
영명이 너무 길고 혼란스러워 대구교통공사는 경산시에 영명 단순화를 요청했으나 해당 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영명 결정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 영명 단순화를 요청해서 난감하다며 경산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인공지능 음주 측정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주운전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2019년 자동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하는 식으로 편법이 동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안면 인식 음주 측정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는 연말까지 도입하도록 행정 권고할 계획입니다. 상습적으로 도시철도를 부정 이용한 승객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시철도를 부정 이용한 4명의 승객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50대 A씨는 부모의 복지카드를 빌려 사용했다가 적발된 이후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부정승차자들의 수차례 계고장 등을 보내 요금 지불을 요청했지만 A씨 등이 요청에 불응해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해 부산교통공사가 부정승차를 단속한 결과 69.2%가량이 승차권 없이 이용했고 할인이나 우대권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한 부정사용은 30.8%로 집계됐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철도 보안관 행세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근무했다가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은 공항철도 홍대 입구역에서 직원인 것처럼 순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열차 운전실 내부를 촬영하고 기관사 행세를 했다가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고 위조 임용장과 사원증을 지인에게 건네면서 사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구리시 의원이 갈매지구의 버스 차고지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갈매지구를 가로지르는 경춘선과 경춘북로 교량 아래가 폐기물, 불법 경작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김 의원이 갈매지구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 조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를 통해 버스 노선 신설과 증설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이 없고 운수업체 측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고용의 어려움과 배차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지를 잘 활용하면 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경작을 근절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평택시 인근에 조성할 SRT 차량사업소 구축 사업에 GS건설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SRT 전용 차량사업소가 없어 경중정비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SRT는 지난해 동력분산 시 고속열차 14기를 발주했는데 신규 도입하는 열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택 지제의 차량사업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위례 신사선 민자 사업을 포기하고 SRT 차량사업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오송 철도종합시험센터를 건설하고 2020년에는 싱가포르의 철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GS건설뿐만 아니라 대우건설도 사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지하철 8호선의 별내 별가람까지의 구간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 5일에 개최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이것이 탈락했다고 남양주시가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사업비는 2,384억 원으로 추산됐고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남양주시는 별가람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결과 재검토 후 다시 도전할 것임을 밝히면서 수도권 철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 시간을 잇는 철도 교외선의 운행 재개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철도 건널목 위수탁 협약을 5월 31일에 체결했고 철도 차량 개량은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적자로 운행이 중단된 이 노선은 출퇴근 불편 등으로 각지에서 운행 재개를 요구했고 올해 12월에 운행 재개됩니다. 하루 20회 운행, 전구간 요금은 무궁화호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2,600원으로 운영됩니다. 전차선이 없는 관계로 디젤 기관차와 발전차가 연결되며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객차는 2칸으로 구성됩니다.